이것도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부모 산소 테러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삿날 맞춰서 훼손한 적도 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니, 제삿날을 맞춰서 훼손한 적도 있다고? 야, 딴 날도 아니고 제삿날 맞춰서 훼손을 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제삿날 맞춰서 그거 사실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내는 날은 조상님이 후손의 집을 찾아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진짜로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묘소 주변에 이 흉물들을 박아 놓았다. 그걸 그날 맞춰서 했다. 조상이 후손의 집을 찾아가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조상이 가시는 길을 막겠다는 건가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으로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참혹한 내용이 있어요. 정말 열폭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직적으로 저주를 하고 있나? 이것들이 정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무속을 동원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남의 부모 묘소에 그 나쁜 짓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의도적인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되게 확 폭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며칠 좀 묵혀두려고 합니다. 좀 확인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외에 또 다른 분이 충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참습니다. 며칠 좀 묵히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훨씬 참혹한 내용이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니, 이 남의 부모 무덤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도 열받는데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요? 예, 제가 확인해 본 바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삿날, 부모님 제삿날에 맞춰서 이 무덤을 훼손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죠. 부모님 묘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흙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을 묻는 의식, 이런 것들이 현재 있었다라고. 예. 이게 두 번째 SNS죠. 첫 번째 SNS에는 부모님 묘소에 이런 것들이, 이런 흉물들이 있다라고 공개한 사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공개한 사진에는 생명계 뭐 이런 글이 쓰여진 돌멩이 2개를 사진을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부모님 묘소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걸까요? 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뭡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저주를 내리기 위한 주술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무덤 혈자리 4군데를 파서 그곳에 돌 같은 거, 흉물을 파묻고 저주를 내리는 주술, 이게 그런 주술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데 여하튼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짓을 한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진짜 주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것도 후루꾸야, 사이비야, 정통은 아니야. 저주를 내린 자가 뭐 진짜 할 줄 아는 자가 내린 게 아니고 대충 곁다리로 곁눈질로 배운 놈이 그냥 대충 흉내만 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그래서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하더라도 남의 부모님 묘소를 이렇게 짓밟는다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제1정당, 야당이 아니에요. 제1정당,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정당 아닙니까? 여당이 아닐 뿐 제1당이지 않습니까? 제1당의 대표 부모님 묘소를 이렇게 함부로 짓밟는다? 훼손한다?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예. 누가 했는지 솔직히 약간 보인다라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뭐 천천히 얘기하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덤의 묘 뒤쪽에 구멍이 보이시죠? 구멍을 파고 이곳에다가 예, 돌멩이를 파 넣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이시죠? 요렇게.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이십니까? 네. 네, 여기죠?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돌멩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술을 했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주술은 둘째 치더라도 고의적으로 땅을 파묻고 저 안에다가 돌을 찔러 넣었다, 밀어 넣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 뒤쪽에 또 돌멩이가 하나 보이시죠? 예. 역시 이렇게 돌멩이가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네 군데의 무덤의 동서남북 이 네 군데의 혈자리만 골라서 파묻었습니다. 방향은 그래요. 일단 무덤에 돌아가신 분의 머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다리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양팔 다리가 있는 부분, 요렇게 맞춰가지고, 참, 돌을 파묻은 걸로 보이네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의도성이 있고, 의도성이 있고, 꽤,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원하는 목적성이 명백히 드러나 보이는 그런 행동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무덤을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어머니 무덤인데요. 이재명 대표 어머니는 2020년에 돌아가셨죠. 따라서 무덤은 2년이 채 안 된 무덤입니다. 봉분을 쌓은 지 얼마 안 돼요. 자, 그런데 요 봉분 위쪽을 이렇게 보세요. 이 위로 왔다 갔다 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평평해 보이시죠? 예. 쪽에 있는 그 무덤 풀하고 여기하고 선명하게 여기에 선명하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이곳을 오가면서 짓밟고 짓이긴 흔적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풀이 자라 올라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때가 다 벗겨지고 맨 흙이 다 드러났는데 그 흙마저도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무덤이 무너지고 일부가 무너졌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싶어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또 한번 다른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하, 이게, 예. 자, 이게 이재명 대표, 부모님, 부모님 묘소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돌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예, 보이십니까? 생명하고 뭐라고 쓰여져 있죠? 도대체 뭐라고 쓰여졌을까요? 자, 어쨌거나 이런 돌이 산소 봉분을 감싸듯 해서 네 곳에 묻혀져 있고요. 봉분의 끄트머리를 파낸 뒤에 그 속에 이것을 파묻었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봉분을 짓이긴 흔적도 명백히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앞선 사진, 예,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에서 보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 뒤쪽에서부터 봉분 제일 높은 곳까지 쭉 한 길 같은 게 나 있는 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그 길처럼 난 그곳에는 풀이 죽어 있는 모습도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을 어떤 놈들이 와서 짓밟고 짓이긴 거죠. 새로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새 무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봉분이 벌써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마치 아주 오래된 무덤인 것처럼 지금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무덤 쓴 지가 좀 오래됐나? 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아닙니다. 2020년에 새로 조성한 봉분입니다. 그런데 새로 조성한 2년밖에 안 된 이 봉분치고는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죠. 왜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짓밟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구나 라는 거 너무나도 명백해지죠. 이번에는 이렇게 돌을 파묻은 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좀 커진 거고요. 그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 무덤에 대해, 이재명 대표 산소, 부모님 산소에 대해서 여러 차례 테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왔었고,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급히 찾아가서 무덤을 바로 잡기도 하고, 조성을 새로 하기도 하고, 또 동네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무덤을 좀 손을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좀 사태가 심각하죠. 그래서 좀 절차를 거치고 예를 갖춰서 정리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돌멩이만 파묻은 게 아니고요. 무덤을 훼손하기 위해서, 부모님 산소를 훼손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작당질을 한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가 도대체 무슨 글자일까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 싶어가 참 제가 여기저기 많이 뒤져봤거든요. 생명, 이게 참 실수네. 자, 여기 생명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명자가 사실 이 명자가 아니죠. 예. 명자가 이 명자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게 밝을 명자예요. 예. 원래 명자는 그 목숨 명자죠. 목숨 명자. 근데 목숨 명자인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밝을 명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죠? 밝을 명자 여기 왜 가죠? 예. 자, 이게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생명.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생명. 이 다음 글자가 좀 애매하죠. 생명, 살생자의 밝을 명자. 그 다음 이게 뭐지? 무슨 글자지? 암자 같기도 하고, 흩어질 바위 암자 같기도 하고, 흩어질 산자 같기도 하고, 이게 뭔 글자일까? 아주 많이 좀 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애매해요. 그래서 살자다, 기자다, 류자다, 의견이 분분합디다. 근데 일단 기자는 아닌 걸로 보여요. 기자라고 보기에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기자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류자라고 보기에도 좀 이상하죠. 제가 여기저기 뒤져봤습니다만 개자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어떻습니까? 좀 비슷해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이게 기자나 류자가 되는 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기자라고 하면은 뭐 좀 의미가 다를 수가 있는데, 류자라는 건 뭐겠습니까? 흘러버리라는 거죠. 살아있고 밝은 기운은 모두 흘러가 버려라. 별로네. 살자, 이 기분 나쁜 글자인 거 분명하죠. 그 다음에 개자. 개자는 여러분 결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협지에 잘 나온 얘기죠. 결계. 그 결계할 때 그 개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계일 경우에 뭐냐면 살아있고 밝은 기운이 여기부터는 여기부터는 살아있고 밝은 기운이니까 이 이상 나오지 마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 고인을 무덤 속에 가둔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생명살인이 생명기, 이건 사실 말이 잘 안 맞죠. 근데 생명류, 밝고 살아있는 기운은 모두 흘러가 버려라, 뭐 사라져 버려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근데 생명계일 경우에는 살아있고 밝은 곳은 여기까지니까 여기부터는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밝은 세상이니까 이쪽으로는 넘어오지 말아라, 일종의 결계를 쳐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이 무덤 안에만 계세요, 뭐 이런 거지. 마귀 취급을 한 거지, 한마디로.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서 개짜인가? 저는 개짜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결계.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 살자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예. 자, 근데 어쨌거나 이게 한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2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부모님 묘소, 그러니까 어머니 산소를 처음 조성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2년 전 모습이에요. 새로 조성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묘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 아까 그 묘소하고는 모양이 많이 다르죠? 적어도 뒤쪽도 모양이 동그란 것을 보이실 겁니다. 예, 동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화면의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 이렇게 무너져 있죠. 2년 만에 무덤이 이렇게 훼손이 되려면은요, 누군가가 꽤 여러 차례 밟고 지나갔어야 돼요. 그죠? 자, 비교를 해 보실까요? 자, 보이십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죠? 예.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지역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번에는 이 흉물을 매립하고 봉분을 훼손하는 게 같이 일어났고 지난 9일에서 10일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대요. 그런데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봉분이 훼손됐었고 2주 전에도 봉분이 훼손됐고 이상한 것들이 무덤 주변에 보인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 연락을 했대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개한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제삿날 맞춰가지고 봉분을 훼손한 적도 있다라고 그렇게 동네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상한 흉물을 매립하고 봉분까지 훼손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게 지난 9일에서 10일 사이에 벌어진 거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봉분이 훼손됐는데 2주 전에도 훼손된 사례가 있고 그때도 이런 흉물이 매립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부모님 제삿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딴 날도 아니고 부모님 제삿날 맞춰서 흉물을 저렇게 묻었다고요? 이거 제삿날에 맞춰서 저런 악행을 저질렀다면요, 이거는 상당히 무속적인 의미고 상당히 고의적이죠. 그게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의 집 무덤, 남의 부모님 무덤을 이렇게 훼손했다는 거, 이거는 그냥 이게 넘어갈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제삿날 맞춰서 그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까 제삿날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흉물을 동서남북 그 시신의 머리 위, 그 다음에 발 밑에,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심어 놓았다면 사실상
예, 고인이 제삿날 맞춰서 자손의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오지 말라고 아니 무덤 밖을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저승에서 나오지 말라고 결계를 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게 맨 마지막 글자가 개자가 아닌가, 결계할 때 그 개자가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 주변을 삥 둘러서 그 주변은 그 밖은 살아있는 것과 밝은 것들의 세상이니까 너는 이쪽을 넘어오지 말아라, 결계를 쳤다. 그래서 생명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뭐 이게 일종의 미신이죠. 미신이고, 뭐 이걸 굳이 믿을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대로 해서 뭐 또 진짜 이재명 대표가 힘들게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게 이게 참 참혹한 짓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했다면 이게 정치적 의미를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뭐냐, 정치적인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해서 무소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거 정말 해괴망측한 사고방식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야, 이쯤 되면 옛날에 궁중에서 후궁들이 뭐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뭐 인형에다가 뭐 못 받고 뭐 칼 받고 뭐 그랬다더니 딱 그 상황인 거죠. 참. 옛날에 후궁들이 그러다 들키면 바로 이렇게 참수였는데 이 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참 그런 일이 아닌가 싶긴 한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곧바로 또 물타기에 들어갔어요. 윤석열 부모님, 할아버지 묘도 그런 적 있었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그때 사진 나왔어? 사진 공개했어? 그 조선일보가 아니라 월간 조선인가 거기서 보도를 했고, 사진도 공개 안 했잖아. 사진 공개 안 했잖아. 여긴 사진이 공개됐잖아. 사진 공개 안 해. 사진 꺼내봐, 사진을. 증거도 없이 무슨 증거도 없고 기록도 없이 말만 가지고, 얘네들은 뭐 항상 말만 갖고 이런다니까.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말만 떠들고, 말만 막 떠버려놓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들어요. 증거도 없이 말만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고, 이 말만 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생사람을 잡기도 하고, 말만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말만 가지고 없는 일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진짜로 자기 조상들 무덤이 그렇게 훼손이 됐으면 절대 가만히 있을 인간들이 아니지. 더 설쳤지. 예?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지.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사람들이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살지 말라 그래. 그런 일은 없어. 응? 없어도 있다고 할 놈들이야. 그런데 있는데 사진도 안 찍어놨다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일 있으면 다 사진 찍지. 그걸 안 한다고요? 말 같은 소리야. 그리고요, 더 웃기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부모님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떨어져 있죠.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한마디로 이제 그 경북 봉화군인데, 경북 봉화군의 좀 외진 마을에 좀 마을로부터 좀 떨어진, 보통 우리가 시골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산소를 썼어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묘가 조상 묘가 어딨냐, 공원묘지에 딱 한이 있어요. 다 보여요. 들어가면 다 보여. 함부로 못해. 자, 그런데 사진도 없다? 참, 전형적으로 물타기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당했다 그러니까, 나도 당한 적 있어. 물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 못돼 처먹은 짓이죠. 결국 달리 말하면 뭐다?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범인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발뺌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독 무속에 관심이 많은 어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독 무속인들과 친분이 가까운 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공 건진 마구 동원해가지고 멀쩡한 청와대 버리고 용산으로 기어 나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천공같이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이 뭐요? 난민이 뭐 어떻게? 난민 대책? 그걸 난민 대책이라고, 그걸 바이든한테까지 전달해 주려고 그랬다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의심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무소국까지 동원해서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 눈이 뻘게 가지고 설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권력을 지키고 싶으면 정치를 잘 하든가. 계속해서 일본한테 뺨먹고 일본한테 갖다 바치는데 일본한테 뺨맞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네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쪽팔려 본 적이 있었나요? 하다못해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박근혜가 그때도 그 위안부 합의한다고 얼마나 우리한테 욕먹었어요. 화염병 맞고 막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런 박근혜도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박근혜도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일본에서도 좀 성의를 보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지. 윤석열이 성의는 무슨 일본이 대놓고 이제부터 야 하나 내놨으니까 두 개 내놔, 두 개 내놨으니까 세 개 내놔, 세 개 내놨으니까 다 내놔 이러고 있는데 두 손 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보다 못해요. 야 요새 보면은 야 박근혜가 선녀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야 박근혜 되게 억울하겠어. 내가 저런 새끼한테 탄핵당했나? 라고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지 않을까 싶어요. 박대방님, 박근혜는 윤석열에 비하면 애국자라고요. 아이 그렇다고 애국자는 아니죠. 이미 그 윤석열에 비하면 박근혜는 엄청 낫다.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거고 박근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박근혜도 박근혜는 적어도 내가 하나 줬으니 너도 하나 내놔라. 요런 정도로 요구 정도는 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 줬는데 네가 두 개를 내놓으라 그래? 그거는 못 주지. 라는 정도의 그 정도 자존심은 지킬 줄 알았어요. 하나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를 줬으면 저쪽도 하나를 내주겠지. 그건 매우 순진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내주는 순간 우수수 무너져 버린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 내주고 난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막 내주고 있는 윤석열과는 좀 달랐다. 적어도 두 개, 세 개, 네 개 자꾸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지 라고 뻗댈 줄은 알았다. 근데 윤석열은 그런 뻗대지도 못하는 것 같아. 이거는 문지기를 시켜놨는데 문지기가 도둑들하고 합작을 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주는 것과 정말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서현님, 박근혜는 그냥 얼굴 마담만 했음. 그러니까 얼굴 마담만 했죠. 얼굴 마담만 했으니까. 근데 윤석열은 얼굴 마담이 아니라 앞잡이죠. 차라리 얼굴 마담이 낫지 이렇게 되면. 그죠? 참. 앵순사도야지님 사악한 정권이다라고 하셨고요. 류지혜님 빨리 끌어내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참 요즘 보면은 진짜 야 박근혜는 여기에 비하면 양반이네. 애국자는 아니에요. 애국자는 말은 아니고 양반이네. 박근혜는 얼마나 억울할까. 지는 윤석열의 반의 반도 안 했는데 탄핵당했잖아. 누구한테 탄핵당했다? 사실상 윤석열한테 당한 거잖아요. 자 얼마나 열받을까 박근혜는. 요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박근혜가 좀 안 됐다. 야, 너 저런 애한테 당했니?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도 느낍니다. 저딴 새끼를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한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대했던가, 검찰개혁을 기대했던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야, 정말 가슴을 치고 내 발등을 내리찍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니냐.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됐을 때 우리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초심님 같은 분은 그때 뉴스타파가 윤석열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초심님 뉴스타파에 응징 취재 가셨잖아. 그러셨잖아요. 그랬던 분인데, 그러면 그 초심님도 그러면은 책임지셔야 되나? 네, 개인적으로 저는 당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히는 건 반대했습니다. 왜?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기 윗사람을 들이받아서 저 자리에 온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이 검찰총장에 앉게 되면 누구를 들이받겠는가? 근데 뭐 제 말은 별로 이렇게 안 됐는데, 여하튼 사실 안타깝고 속상한 거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가 저런 사람한테 속았다라는 거죠. 윤석열이 정말 강직하고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잖아요. 어떤 분은 묻습니다. 윤석열 진보냐고. 아니요.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은 꼴통이라고. 보수인데 꼴통에 가깝다고까지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들 안 들으시대. 근데 지금 그때 제가 그렇게 목 놓아서 윤석열 같은 사람은 절대 검찰총장에 앉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서 얘기했는데, 외쳤는데, 그때 제 말 거의 아무도 안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요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욕해요. 지들도 몰라놓고서는 뭔 소리야, 씨. 참. 뭐 주진우 심상정이 원망스럽다라고 한 거고요. 누가 추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요, 조국 장관은 반대했고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면은 적어도 법무부 장관보다 더 힘센 사람이 추천했다는 얘기겠죠? 법무부 장관보다 힘센 사람이 누굴까요? 뭐 뻔히 나오죠. JH 김님, 나도 뉴스타파 구독 취소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다고. 그렇죠. 완전히 속았죠. 우리가 다 속았죠. 그래, 맞아요. 그때 당시 뉴스타파 그 후원 회원이 10만인가 됐었는데 10,000명이 빠져서 9만으로 줄었대요. 그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거짓말을 많이 했죠. 그 당시 명백하게 확인되는 건 하는 뭐냐?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물었답니다. 검찰개혁을 할 거다.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수준에서 대폭 축소할 거다. 여기에 반대할 거냐, 반대하지 않을 거냐. 반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회 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반대하실 거냐, 반대하지 않을 거냐.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는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검찰은 따를 뿐이다. 검찰이 뭐 어떻게 할 힘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국회에서 정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라고 했었어요.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언제든지 손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미처 몰랐던 거죠. 박근혜 때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박근혜를 들이받는 그 모습에 너무 우리가 심취했던 겁니다. 살펴보면 윤석열은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권력만 쫓으면서 살았고요. 양지세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권력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옛날 기사를 막 뒤져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2012년인가 2012년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할 때였는데 그때 윤석열이 저축은행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대검 중수부를 없앤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대검 중수부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 그날 불렀던 피의자들 다 돌려보내고 야 수사 안 해! 하고 검사들이 다 몰려나가서 대낮부터 낮술을 마셨어. 그 낮술 마신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 우병우, 윤석열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낮술 마시는데 기자들이 또 쫓아갔어. 그 쫓아간 기자 중에 누가 있었게? 김만배가 있었지. 그래서 윤석열이 김만배를 모른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참 그런 놈한테 우리가 참 당했네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 이 사람 믿어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 분들 되게 많아요. 임은정 검사 믿어도 됩니까? 아니 혹은 장용진 믿어도 됩니까? 아니 김남국 믿어도 됩니까? 김종민 믿어도 됩니까? 나한테 물어본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항상 그때마다 일관되게 똑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계속 참여하셔야 되고요. 계속 비판하셔야 되고 계속 감시하셔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니다라고 할 때 그게 요즘에 그 드루킹이라든지 똥파리라든지 이런 놈들 때문에 조금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과잉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감시 안 하고 누구한테 턱 맡겨놓고 있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겁니다. 자. 그 사이에 후원해 주신 분 계셨네요. 이끌림님,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무야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예. 뚝 끊겨버렸죠. 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